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레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레드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레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레드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 간단하게 키워드가 있을까요? 계속 악수를 원하는 부부, 악수를 청하는 부부. 네. 수를 그렇게 청하는 거 얘기- 계속? 네네. 일단은 제목부터가 좀 남다르긴 한데 일단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레드예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사연 그리고 다른 일도 몇 가지 있었고 예. 저번 시참했을 때 사연 전부 10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사연이 제가 10년 사이에 겪었던 일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일을 좀 엄청 빨리 시작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져서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처음 근무했던 회사가 대로변은 아닌데 이동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그 근방에서는 제일 많은 길목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대략적인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있고 바로 옆에는 조금 규모가 꽤 큰 마트가 하나 있었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가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 일을 하던 간에 제가 처음 근무하는 날은 제가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처 마트나 편의점을 출근 전에 들려서 항상 바카스 같은 걸 제가 사서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면 시작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거라고 믿어서 귀찮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첫 출근 전에 근처에 슈퍼가 있나 보던 중에 바로 옆에 마트가 하나 있길래 바로 들려서 바카스 한 통을 사고 계산 중이었어요. 그때 여자 사장님이 카운터를 보고 계셨는데 네. 이분은 똘순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똘순이는 키가 여자분이신데 꽤 크셨어요. 한 173, 4 정도. 몸은 근데 또 엄청 호리호리하시다 해야 되나? 이게 날씬하다가 아니라 뭐 이런 표현하긴 좀 그런데 수분이 없이 되게 바짝 마른 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분이셨거든요. 눈으로 그냥 언뜻 봤을 때 나이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셨고 좀 생김새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충혈도 엄청 심하셨고요, 눈에. 그 다음에 다크서클이 광대까지 내려오셔서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 되게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눈도 퀭해 보이고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이 말은 하는데 밥을 못 먹으면 기운 없이 왜 말하는 듯한 느낌 아시죠? 그런 목소리 톤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안 좋으신갑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제가 바카스를 들고 카운터 옆에 서서 인사를 먼저 건넸거든요. 어차피 자주 봐야 될 분일 것 같아서 회사 바로 옆에 슈퍼니까 안녕하세요. 옆에 땡땡 회사 새로 입사한 레드입니다. 여기 출근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아까까지 졸려 죽겠다는 표정이셨던 분이 제 목소리를 듣더만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면서 눈이 엄청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아까 눈이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정말 크게 눈을 뜨셨어요. 근데 좀 하나 이상했던 게 아까까지 죽어가시는 말투로 얘기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먼저 말을 건네니까 갑자기 말을 엄청 거시더라고요. 어디 사냐, 뭐 몇 살이냐, 여기는 어떻게 일하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으시길래 저는 몇 살이고 뭐 오늘 바로 옆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은데 뭐 잘 부탁드린다. 그렇게 그냥 저는 인사치레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무슨 되게 어린애들 만화 같은 거 보면 박수 엄청 치면서 재밌게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박수를 엄청 치시면서 그러냐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아까랑은 다르게 또 엄청 활발하게 성격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뜬금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갑자기 초면에 미안한데 자기 몇 살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봐도 40대 얼굴이시긴 했는데 뭔가 너무 사실대로 얘기하면 또 여자분이시고 하니까 또 어린 나이기도 했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보이는 나이보다 엄청 어리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30대 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쑥 굳어지시는 거예요. 오호. 그러더니 30대 중반? 30대 중반?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뭐 21살, 2살 이때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놀래서 기분 나쁘셨으면 진짜 죄송하다. 뭐 놀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몇 살인지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게 얘기한 건데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좀 아차하는 표정으로 아니에요. 뭐 부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네. 미안해요. 이러면서 또 갑자기 목소리가 되게 좀 순해지시는 거예요. 아까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다가. 근데 계속 웃으신 말투로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진짜 반갑다.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카운터랑 저랑 마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산대 보통 안쪽에 계산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보통 그 계산대 바깥에 있으니까 거리가 좀 되잖아요. 중간에 그 레일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면서까지 악수를 갑자기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뭐 크게 이상한 건 못 느껴서 악수하자고 하시니까 저도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드렸죠. 근데 악수를 하니까 갑자기 또 박수를 그렇게 치네요. 또 이게 왜 그 TV로 연예인들 실물로 보면 팬분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박수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진짜 그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이게 너무 감동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게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출근 시간 전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바카스 사려고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악수한 손을 제가 빼려고 했어요. 근데 힘을 주면서 계속 안 놓고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그냥 희죽희죽 웃으시길래 제가 사장님 저 출근해야 되는데 나중에 담배 살 때 또 오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린 표정으로 손을 놓으시면서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 회사에 아저씨들밖에 없어서 솔직히 좀 그랬는데 오랜만에 젊은 사람 보니까 너무 기분 좋네 이러시면서 나도 볼 일 있어서 레드시 회사로 갈 일 있으니까 뭐 나중에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회사 손님이신가 싶어서 네 그럴게요. 뭐 처음 봤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냥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는데 제가 나갈 때까지 저한테 웃는 표정 그대로 시선을 저한테 못 대시더라고요. 좀 내가 실수를 했나 아니면 근데 웃으시니까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신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출근은 어쨌든 잘 했고 일한 지 한 이틀 3일 정도 지났을 텐데 그 회사가 1층 단층 구조로 돼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 손님 두 분이 오셨는데 며칠 전에 봤던 그 똘순이랑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분 두 분이서 제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제가 똘비라고 할게요. 똘순이가 옆에 똘비한테 똘비씨 여기가 내가 아침에 말했던 그분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똘비가 진짜 나이가 저보다 엄청 많으셨거든요. 선생님이 레드 선생님이시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엄청 급존칭을 쓰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먼저 하시니까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저도 그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똘비가 뭘 일어나시냐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린 거다. 며칠 전에 똘순씨가 선생님을 봤는데 인사성도 너무 밝으시고 똘순씨 말로는 요즘 친구들 버릇없는 친구들 그렇게 많다 하던데 예의 바른 친구는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뭐 이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들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처음 봐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와봤는데 뭐 이렇게 펀치란 분인 줄 알았으면은 저도 그때 슈퍼에 있을 걸 그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 내가 뭐라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유명인 만났을 때 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제 나이 때 그렇게 뭔가 얘기를 들었으면 저도 능글맞게 얘기를 잘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사회초년생이잖아요. 군대도 가기 전이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얼탄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앞으로 자주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며칠 전에 똘순이가 저한테 악수를 하자고 했잖아요. 똘비도 저한테 악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 사람들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두 분이 팔짱을 끼고 걸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저 있는 데까지 오셨을 때도 두 분이서 팔짱을 안 풀고 계속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똘비 오른팔에 똘순이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은 보통 악수를 오른손으로 하니까 팔짱을 풀고 악수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자분 입장에서는 팔짱이 풀렸으니까 악수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가만히 있겠죠. 근데 저한테 악수를 청하려고 똘비가 저한테 손을 내미니까 팔짱을 풀고 갑자기 똘순이가 똘비 왼쪽 팔 쪽으로 가더니 왼팔에 팔짱을 끼고 똘비는 똘순이가 팔짱 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한테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 악수하는데 이렇게 팔짱을 꼭 껴가면서까지 악수를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확신을 했던 이유가 똘비가 저한테 악수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악수를 받아주니까 되게 인자한 어른들이 웃을 때 보면 눈을 살짝 감으면서 좀 은은하게 웃는다 그러죠.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냥 되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뭐 말도 예의 있게 하시고 하시니까 그냥 그 정도가 다였어요. 그때는. 좀 이상하다 정도라는 느낌이 다였고 다른 낀트는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마디 더 나누고 저는 제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면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자기들도 이제 가야 된다 하면서 그 똘비가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명함을 받고 그냥 어떤 명함인지 무심결을 봤는데 좀 당연히 마트 하시니까 마트 명함일 줄 알았거든요. 명함에는 땡땡 건설 뭐 이런 식으로 건설 업체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마트 하시지 않냐 제가 물어보니까 마트는 여기 똘순 씨가 하고 자기는 작게 그냥 건설을 하고 있다. 근데 뭐 레드씨 진짜 인상 좋아서 그런데 뭐 혹시 힘든 일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달라. 진짜 자기 뭐 아들 같아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꼭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악수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똘비가. 근데 그때까지도 그냥 만날 때 악수 한 번, 그 다음에 뭐 또 서로 작별할 때 악수 한 번, 뭐 2번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굳이 뭐 이상했다면 초면인데 너무 나한테 잘해주네 정도? 그날은 별일 없이 그냥 악수만 하고 끝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출근 전에 항상 루틴이 회사 옆에 마트 들려서 커피 하나, 그 다음에 삼각김밥이나 이런 간단한 간식거리 이런 걸 하나 사서 출근하는 게 제 루틴이거든요. 근데 그 마트에 갈 때마다 하루는 똘비가 있고 하루는 똘순이가 있었는데 볼 때마다 걔가 뭐가 그렇게 반가운 건지 똘비는 호응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똘순이도 계속 악수를 하고 하여튼 되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 손님과 그 점주의 느낌이랑 많이 달랐어요. 근데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오늘도 화이팅 해라,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마니까 진짜 내가 아들 같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사회초년생이라고 들었으니까 이뻐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만 하고 생각을 안 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니까 저도 유심히 좀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아챈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똘비는 항상 악수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하고요. 똘순이는 항상 왼손으로 하더라고요. 악수를. 예를 들면 똘비는 항상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팔로 제 어깨를 뭐 툭 친다든지 힘내라는 식으로 할 때 어깨 치잖아요. 그리고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왼손으로 악수를 저한테 하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한 손을 감싼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악수를 항상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악수를 하는 거죠. 똘순이는 항상. 진짜 무슨 악수 못해서 죽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처럼 맨날 그렇게 악수를 해달라 하니까 좀 찝찝한데 아무 일은 없고 근데 그거 외에 챙겨주시는 건 정말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경계만 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휴일이었어요. 쉬는 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영업 쪽이다 보니까 명함을 받거나 전화번호를 들으면 제가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저장을 그냥 바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보니까 똘비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아서 사장님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선생님 쉬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혹시 별일 없으시면 우리 똘순씨가 잠깐 보자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쉬는 날에는 선약들이 좀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 하니까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 뭐 좀 드리려고요. 혹시 집이 회사 근처시면 제가 똘순씨 시켜서 갖다 놓으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항상 잘해주셨던 분들이니까 먹을 거 갖다 주려고 하시나 아니면 뭐 그냥 진짜 얼굴 보자고 하는 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소 알려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고요. 그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 만나고 밤에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종이 봉투에 물건이 하나 싸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편지 하나랑 그다음에 유리병 안에 그 옛날에 보면 종이학 같은 거 접어서 왜 선물해주고 했잖아요. 알죠. 근데 엄청 작은 종이학 말고 유리병이 꽤 컸는데 종이학이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종이학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종이학 색깔이 보통 알록달록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그냥 빨간색 종이학이었어요. 새빨간 종이학.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남자한테 이런 선물 받기는 처음이다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감사하니까 그거 집에 들어와서 선물 풀자마자 바로 똘비한테 사진 찍고 선물 잘 받았습니다. 종이학 선물은 처음인데 감사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보내고 나서 10초도 안 돼서 똘비한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까 레드 선생님 선물은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똘순씨가 레드씨 좋은 일만 생기라고 하나하나 정성껏 접은 종이 합들이에요. 별거 아닌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래 간직하세요. 저희도 레드 선생님도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라고 하시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죠. 전화를 다 하고 편지를 열어봤는데 그냥 편지 내용도 별거 없었어요.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다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거실 테이블 한켠에 그냥 올려두고요. 그날 그냥 누워서 잤는데 그날 밤부터 몸이 엄청 이상해지는 거예요. 꿈인지 아니면은 가위에 눌린 건지 확실하진 않은데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있었거든요. 누워있는 제 옆에. 그 여자 눈이 엄청 찢어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보면 눈이 뱀눈이라는 그런 눈이 아니라 진짜 왜 칼로 짠 것 같은 그런 눈인 거예요. 찢어져 있더라고요, 눈이. 찢어진 상태에서 저를 보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제 옆에 와서 몸을 쓰다듬으면서 자장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제 몸을 쓰다듬으면서 아, 잘 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저희 집 창문 쪽으로 다다닥 달려가가지고 뛰어내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근데 그게 계속 그냥 반복되는 꿈이었어요. 뛰어내려서 저는 그 뛰어내린 거를 봤는데 다시 고개를 돌리면은 떨어졌던 여자 다시 제 옆에 있으면서 뭐 쓰다듬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를 제가 계속 겪었는데 처음에 집에서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보이다가 네. 처음에 그 여자만 보였는데 갑자기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또 어떤 날이 있었냐면 제 몸이 제 컨디션이 아니게 되니까 잠은 엄청 오는데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제가 잘. 그러다가 겨우 잠을 어떻게든 자기 시작하면 그 여자가 나오고 어느 날부터는 점점 그 여자 주위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 말인데 되게 아무튼 정말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아, 이해를 못하는 아예.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울면서 뭐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 좀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웃긴 게 그 여자는 저를 계속 쓰다듬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그 여자가 노려보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뛰어내릴 때 어떤 사람 한 명을 같이 잡아서 같이 뛰어내린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저는 그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루하루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어나니까 진짜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다크서클도 엄청 많이 내려오고 뇌랑 입이랑 따로 노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게 말을 하는데 이게 필터링이 안 되고 의식 흐름 따라서 말이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정말 그런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다행히 큰 실수를 한 적은 없는데 일을 하면서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대표님이 며칠 쉬었다 나오라고 하실 정도로 그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무리해서 일했으니까 약 좀 드시고 집에서 좀 그냥 쉬는 게 낫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네. 저녁에 똘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병원 갔다 온 저녁에. 그래서 레드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제가 거기 대표님한테 들었습니다. 혹시 뭐 어디 다치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니요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왔는데 며칠 쉬라고 하시더라. 며칠 쉬면 나을 것 같아요.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집 앞이래요. 자기가 집 앞이니까 잠깐 나와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요. 저 지금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씻지도 않고 사실 집에만 누워 있어서 몰골이 좀 말이 아닙니다. 혹시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거나 찾아뵈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럼 자기가 올라오겠대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좋게 거절을 돌려서 했는데도 자기가 올라와서 약이라도 주겠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게 힘들면 그냥 초인종 울리면 문 열어서 그냥 내가 약이라도 던져놓고 갈 테니까 그냥 문만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래도 약 주신다 하니까 뭐 이 생각에 그냥 알겠습니다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 초인종이 띵동 울리길래 제가 문을 열었거든요. 문을 여니까 되게 검은색 정장을 입은 똘비랑 어떤 여자분이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젊은 분이. 제가 놀래서 뭐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다. 혹시 잠시 들어오실래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뭐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아니에요. 뭐 일이 있어서 어디 멀리 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레드씨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이렇게 왔네요. 아픈 사람 괜히 나오라고 한 건 아닌가 싶네. 뭐 미안해요 하면서 빨리 나으세요 하면서 또 저한테 악수를 하는 거예요. 또 악수를 하니까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손을 탁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느낌이 한기가 이제 제 몸에 싹 들다가 몸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지다가 또 전기 통하는 것처럼 손이 찌릿찌릿하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몸이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밥도 잘 못 먹고 이래서 힘이 너무 없어서 그 느낌이 드니까 제가 놀란 마음에 넘어졌는데 똘비 옆에 있던 그 여자분이 아유 뭐 레드씨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하노 이러면서 제 손을 잡고 당겨주시는데 당기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얼굴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싶었거든요. 이게 그 젊은 여자분이 똘순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외모로 봤을 때 40대 정도? 그 다음에 엄청 수분기 없이 마른 그런 사람이고 다크서클이 엄청 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 눈앞에 저를 당겨주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누가 봐도 많아봐야 30대. 정말 많아봐야. 얼굴에 다크서클도 하나도 없고 체격도 그냥 평균 체형 아니면 조금 오히려 더 늘씬했다 해야 되나? 하여튼 엄청 예쁜 외모인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이러니까 똘순이가 싱긋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있는 상태로 저한테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거실에 놔둔 그 종이약을 갖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저는 벙쪄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데 똘비도 제가 엎어져서 상황 파악하고 있는데 쪼그려 앉으면서 제 얼굴 가까이 대면서 감사합니다. 레드씨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그냥 그 말만 하고는 둘이 그냥 쌩 가버렸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뭐지?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하루 종일 뭐지?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러고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제가 다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출근하자마자 바로 옆에 마트 있는 쪽으로 갔거든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왜 이게 마트 간판도 없고 똘비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도 없는 번호고 원래부터 빈 건물처럼 이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 대표님 혹시 저기 언제부터 비워졌습니까? 여쭤보니까 네 아프다고 내가 그때 쉬라고 한 날 있잖아. 그날 저녁인가 퇴근하는데 트럭들 와가지고 뭐 짐 싣고 그러더만은 다음날 되니까 간판이고 뭐고 그냥 싹 다 떼고 가더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부터 처음에는 꿈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그 여자도 조금씩 현실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연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보이니까 며칠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10년 정도 이어지게 돼요. 결국엔 그날부터. 그 일이 있고 난 시점에서 2년 정도 뒤에 저도 2년 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이 일을 어쨌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다녔어요. 진짜 일도 뭐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러다가 어떤 무당분을 한 분 알게 됐는데 그분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게 뭔가 그분이 저한테 방법을 제시한다는 느낌보다 서로 공유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본인이 아시는 정보를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뭔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근데 내 생각에는 똘비 똘순이 둘 다 무당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받았다는 그 빨간 종이약 있잖아. 그거는 그 똘순이라 하는 여자 그 배에서 나온 피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압수하자 했다며. 그거 내 생각에는 남자랑 여자랑 어디 이상한 허주 잡힌 이런 거 받았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받았는데 막상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강한데 나쁜 허주구나. 네. 자기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신이 아니니까 얘한테 떠넘기려고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여자가 응기고 남자가 양기니까 한 번에 응기가 네 몸에 들어가면 먼 사달이 나도 났을 거라고. 네 목소리 듣고 슈퍼 주인 여자 반응 바뀌었다 그랬지. 그거 허주 기운 감당할 그릇이나 이런 거 떠넘길 사람 찾고 있었는데 네 목소리 듣고 그 사람이 눈치채고 그때부터 네 몸에 조금씩 그 허주 들어갈 수 있게 작업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귀신을 넣으면은 제가 뭐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거니까 죽지는 않게 양기도 조금씩 넣어줬을 거다. 예. 근데 그게 똘비 역할이었을 것 같다. 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네 몸에 들어갔다 싶으니까 완전히 네한테 넘겼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무당도 아닌데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한테 넘기려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무당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무업 일을 해본 사람이었으면 다른 방법도 많았을 거고 더 쉬운 방법도 있었을 건데 네.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한 거면은 그냥 내 생각인데 무당은 되고 싶은데 어디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어디 동네 사이비 무당한테 어깨 너머로 귓동냥만 한 사람들인 것 같다. 근데 돈은 벌고 싶고 하니까 어디 뭐 귀신 찾아다니다가 잘못 하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생하다가 니한테 떠넘긴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어떻게든 알아봐 줄 테니까 니도 몸 조심하고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얘기가 그 꿈에 나온다는 여자가 아마 그 허주일 것 같다. 예.
다른 귀신들도 네 근처로 오는데 그 여자가 쫓아냈다며. 그게 어쨌든 일반 잡기들보단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알겠나? 당장 근데 니한테 핵 끼치지는 않을 거다 절대로. 제가 왜요? 이러니까 어쨌든 쥐도 결국에는 가드한테 버림받은 거 알겠나? 니보다는 가드한테 더 악감정이 있을걸? 쥐 모시려고 별의 별짓 다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버리고 딴 데 갔으니까. 네. 두 사람들 찾다가 어쨌든 뭔가 해결이 되면은 니 지금 그 보이는 것도 다칠 거고, 그 호주도 어쨌든 귀신이니까 자기 한 풀었으면 알아서 떠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간 지나면은 니가 뭐 하려고 안 해도 다 해결된다.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네. 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야기는 여기쯤에서 끝이 나는데 제가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여자랑 남자가 부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아까 제가 처음 사연 얘기할 때부터 똘비랑 똘순이가 서로를 부를 때 똘비 씨가 똘순 씨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이야기 재미 때문에 바꾼 게 아니라 그때도 서로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결혼을 했으면은 우리 남편, 집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서로 똘비씨, 똘순씨라고만 얘기하고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고 집사람이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같이 지내기 시작했고 저한테 그 어쨌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사라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엔 일이 끝났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악수도 못해 이제 사람들이랑 어떻게 아니 봐봐요.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하면서 저는 악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악수를 네. 청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제 진짜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노이로제 걸려서. 제 왜 레드님 지금 걱정하냐면 저는 처음 만나뵈면 반가우면 악수를 청하거든요. 네네. 어떡하냐. 이제 악수를 청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오늘 레드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뭐, 아무 일 없으셔야 되겠지만, 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악수를 청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야, 이게 정말 섬뜩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비즈니스건 아니건 뭐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하면서 악수하잖아요. 저도 사인 같은 거 하거나 팬분들 만나 뵀을 때 악수 청하거든요. 한 분 한 분. 네, 어떡하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레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돌비공포 라디오 더 레드와는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또 같은 레드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레드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랜만이어서 살짝 긴장이 되시나요? 네, 긴장 많이 됩니다. 이게 텀이 좀 길면 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처음 하나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자주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오늘 레드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저번에 처음 시참 때 했던 이야기 말고 네. 두 번째 시참했을 때 부부로 인해서 이제 제가 보이면 안 될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맞아. 오늘 말씀드릴 게 그 사건 직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레드예요. 지난 시참 때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니던 회사 옆에 있던 슈퍼를 운영하시던 한 부부가 저한테 악수를 통해서 안 좋은 기운을 옮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저는 보이면 안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부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사실 부부가 아니었고, 이건 아마 마지막 사연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저번 시참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기는 대충 2016년, 17년 그 사이 여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에서 되게 그 부부 일이 자주 나올 사건 중에 하나라서 앞으로는 그 사건을 부부 사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부 사건 이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을 정도까지 와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던 와중에 그때 당시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무당 이모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크게 믿지 않았던 때여서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고 지쳤다 보니까 사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당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가만히 제 얘기를 들으시던 무당 이모께서 잠시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잠이 안 오냐, 아니면은 어떤 일들이 생겼냐라고 얘기를 해서 가위 눌린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낮인데도 제가 들리면 안 될 것들이 들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 걔들이 뭔 짓을 했는지는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니를 도와주기 힘들다. 귀신이 니한테 나쁜 짓 못하게 도와줄 수는 있는데 안 보이게는 당장은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일도 못할 정도고, 아니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제가 사정사정 하니까 이모가 잠시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니 제일 마음 편한 데가 어디고?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 편한데요? 뭐 어디, 이렇게 그냥 제가 조금 망설이니까 어떤 장소가 제일 편하다고 네가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외갓집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모한테 이모 생각해보니까 외갓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갓집이 어디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드니까 이제 경북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휴대폰을 켜셔서 저희 집 주소를 검색해보시고 갑자기 어디로 전화를 하시더니 저희 외갓집에 대한 거를 수화기 너머에 계신 분한테 몇 가지 물어보시고는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니 혹시 여기 얼마나 다녀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길게는 좀 그럴 것 같고 한 보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 그러면 일단 열흘만 한번 댕겨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모 알겠어요 하니까 오늘은 내랑 짐 싸서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 날 밝는 대로 차 타고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드니까 조금 상황 판단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이모 말을 안 듣다간 제가 무슨 일이 진짜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는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 하고 다니던 회사에 죄송한데 제가 좀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무당 이모 차를 타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부터 싸고 이모가 계시는 당집으로 가서 하루를 같이 잤고요. 거기선 특별한 일 없이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에 한 8시, 9시쯤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모가 마당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잘 잤나 바로 출발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춧가루랑 소금을 섞은 작은 주머니 하나랑 부적을 하나 접어서 저한테 보여주시고는 작은 복주머니 있죠. 거기 담아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거 절대 레드야 네 몸에서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거 말고는 지금 내가 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다녀올 때까지 내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 놓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만 더 버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거 누가 열어볼라 하거나 보여달라 하면 절대 보여주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쳐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별일 없겠지 싶어서 일단 네 이모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하고는 저는 외갓집으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외갓집이 아까 제가 경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때는 진짜 깡촌 중에 깡촌이었거든요. 인터넷도 최근에 설치가 됐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좀 깡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마을 구조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 도로가 하나 길게 쭉 나 있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고 왼쪽이 저희 외갓집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편의상 오른쪽에 있는 마을을 아랫마을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저희 외갓집을 그냥 외가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외가 동네로 들어오면 저희 외갓집 기준으로 작은 길이 하나 나 있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절이 하나 있었어요. 오르막길에. 그리고 그 절 왼쪽에는 야산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었거든요. 마저 설명드리면 부모님한테는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뒀고 잠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열흘 정도 있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간단히 밥을 먹고요. 저녁 7시쯤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잔 줄도 모를 정도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 한 4시, 5시 정도 시간이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니까. 다시 눈을 붙여서 자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몸도 너무 개운하고요. 또 오히려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으려니까 몸이 너무 찌뿌둥하길래 제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냥 뭐 다른 그거 할 거 없이 뭐 잠도 안 오는데 담배만 한 대 피고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저기 절 방향 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까만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실루엣이길래 제가 그냥 지켜보면서 머릿속으로 참 새벽인데 뭐 부지런하시네 누구시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갓집 옆에 담벼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제가 거길 봤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담벼락을 기준으로 걷고 있는데 한 걸음 디딜 때는 앞을 보고 걷고요. 또 반대발을 디딜 때는 저를 보고요. 다시 한 걸음 디딜 때는 앞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저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감이 왔는 게 아이고 귀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그때 외갓집 옆에 있던 담벼락이 1m 80cm 정도였어요. 이게 높이가 1m 80cm인데 그 여자로 보이는 사람 머리가 보일 정도면 2m는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눈이 엄지손톱만 했고요. 입은 얼굴의 3분의 1은 가릴 정도로 엄청 큰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리는 옛날 할머니들이 하시는 쪽머리에 나이 드신 분들처럼 새하얀 머리를 갖고 계셨고 비녀를 꽂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얼굴은 30대에서 한 40대 정도? 그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걸 보니까 일단 이거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떼지는 거예요. 눈도 저는 보기 싫은데 누가 저를 붙잡고 계속 그 여자를 보게 하는 것처럼 안 움직여지고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도 계속 몸이 안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제가 또 충격을 하나 또 받게 되는데 담벼락을 이제 지나고 절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때는 담벼락이 끝나는 지점이라서 전신이 다 보여요. 옷은 흰 한복을 입었는데 칠갑이 돼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입에서는 까만색 실 같은 걸 질겅질겅 씹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둘째치고 정말 놀랬던 게 어디였냐면 그 여자 얼굴이랑 몸이랑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있는 쪽에 저희가 보통 몸 앞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이 있는 쪽에 등이랑 엉덩이 발뒤꿈치가 있더라고요. 담벼락 끝나는 지점에서 딱 그 모습이 보이니까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는데 조금 더 무서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거꾸로 걷는 상태인 거잖아요. 몸이랑 얼굴이랑 반대니까 걸음걸이가 정말 제가 달리기 할 때랑 비슷한 속도로 엄청 빨리 절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미쳤다 내가 지금 뭐 본 거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여자는 이제 어느샌가 저기 멀리 실루엣으로 보일 정도로 한참 앞에 가 있고요. 와 뭐지 하는데 그 실루엣이 사라지는 것만 저는 멍하니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실루엣이 사라질 때쯤에 다시 옆에 담벼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또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아까 그 여자가 또 나타나서 아까 분명히 절 방향으로 가서 사라졌잖아요. 근데 바로 또 담벼락 옆에 나타나서 저를 보고 앞을 보면서 걷고 또 다시 한번 저를 보면서 또 앞을 보면서 걷고 이렇게 계속 그 동작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랑은 다른 게 아까는 저를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볼 때 웃고 앞을 볼 때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표정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는 처음보다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데도 몸이 너무 안 움직여지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몇 번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걸으면서 다시 절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걸음을 멈추고는 제가 있는 방향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집 마당까지는 못 들어오고 마당 앞에 서서는 저를 보기 시작하는데 질겅질겅 씹는 그 입을 계속 가만히 놔두지를 못한 상태에서 저를 보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입안에 이제 뭔가 계속 가득 넣고 씹고 있으니까 그냥 웅얼웅얼거리는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 쪽으로 갑자기 확 다가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얼굴을 손으로 감싸지면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절로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절로 뛰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갑자기 또 담벼락에 나타나고 다시 절로 뛰어가고 담벼락 옆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계속 뺑뺑이 도는 것처럼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절 쪽으로 가더니 그 뒤로는 사라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가 사라졌다라는 게 뭔가 본능적으로 느껴지자마자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눈을 뒤집으면서 지렸어요, 바지에. 그러고 이제 제가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제가 떴거든요. 누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면서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제 뺨을 때리시면서 저를 깨우고 계셨고요. 지금 제가 너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외할머니가 제 뺨을 때리니까 상황은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시간이 아까 제가 4시에서 5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이 어두웠는데 제가 눈을 떴을 때 너무 밝으니까 제가 몇 시냐고 여쭤보니까 오전 9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4시간 넘게 기절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니 미친놈이냐고 날씨가 이래 더운데 왜 이리 뛰어댕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 소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밭일이나 이런 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셨는데 제가 있어야 될 방에 제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야가 어디 갔지? 뭐 담배 피러 갔나 싶어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제 밥을 차려놓으시고 밭일을 하러 나가시려는데 제가 담벼락이랑 절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는 상황을 모르시니까 뭐 아침부터 뭐 운동 안 하면 열심히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심히 뛰어다녀라 뭐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대답이 없길래 별 생각 없이 일하러 가셨대요. 외할머니는. 제가 그냥 운동에 집중하는 줄 알고. 그렇고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집에 깜빡하고 새참을 놔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참을 가지러 올 겸 해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가 시간이 8시 정도였는데도 제가 그때도 계속 달리기를 하고 있더래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고개를 감싸면서 계속 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그때 뭔가 조금 이상하셨나 봐요. 새벽 5시에 나오실 때부터 제가 달리고 있는 걸 봤는데 그때까지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똑같은 데를. 그래서 야가 아직까지 뛰나 싶어서 저한테 말을 거시는데 그때도 제가 대답이 없었대요. 그때 이거 뭐 좀 잘못됐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달리던 저를 확 잡으셨는데 팔로. 그때 외할머니가 어떻게 보셨냐면 저를 몸에는 소변 냄새가 나고 있고 머리는 땀에 절어 있고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요. 상태가 이게 좀 많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눈도 뒤집어져 있지. 그러면서 제가 중얼중얼거리더라는데 제가 어떻게 중얼거렸냐고 여쭤보니까 뭐 도망쳐야 된다, 잡히면 안 된다, 뭐 잡히면 다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뿌리치고 달리려고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 마을에 계시던 어르신들 몇 분한테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당장 오시는 분이 없으셨는지 뭐 어쩌지 막 제 팔만 붙잡고 팔만 동동 구르시다가 외할머니가 급한 대로 일단 밧줄이라 갖고 와서 저를 묶으시려고 마당으로 들어오셨는데 발에 뭔가 툭 하고 채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복주머니 같은 게 하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못 보던 건데 뭐지 하시는데 그냥 문득 이걸 저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 열어볼 생각도 못 하시고 바로 복주머니를 들고 오셔서 제 손에 딱 쥐어주시자마자 제가 기절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깨고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외할머니한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깨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무당 이모가 이거 괜찮을 거라 했는데 마음 편한 데 오면 괜찮아질 거라 했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마음 편한 데 갔다 오면 괜찮아진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무당 이모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딱 켜는데 이모가 동시에 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이모 하자마자 이모가 저한테 미안타 뭐 여자 하나 나오드제 진짜 미안하다 아직 거기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옆에 뭐 누구 있나 뭐 어른 있나 이래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금 외할머니 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잠깐 바꿔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드리고 두 분이서 통화를 하시는데 외할머니가 평소에 말투가 엄청 차분하시고 좋으시거든요. 하도 저는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점점 통화를 하는데 외할머니 목소리가 커지시더니까 나중에 그 이모한테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떤 데인지는 알고 우리 손자 보냈냐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우리 손자 보냈냐고. 네가 그러고도 지금 무당이냐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알을 이래 험한데 보내면 어떡하냐. 지금 어디 있는데 내가 찾아가가지고 뭐 거기 있는데 집 다 불질러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이모는 계속 그냥 어르신 진짜 죄송합니다. 거기 다 좋아졌다고 들었고 다 괜찮아진 줄 알았고 저도 아는 무당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저희 신어머니한테도 여쭤보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손자분 보낸 겁니다. 진짜 죄송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한테. 그래서 듣는데 외할머니 화내는 것도 처음 보고 이모는 계속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전화를 다 끝내신 외할머니가 저한테 레드야 니 다시 대구 돌아가라. 니 지금 여기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냥 빨리 가라 빨리 그냥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니 아까 저기 바지에 소변도 지렸고 지금 땀도 범벅이고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대구 가라 그러시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할머니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내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외할머니가 뭔 상황인지는 네가 지금 알 거 없고 일단 대구 가고 대구 가서 거기 아까 그 무당한테 얘기 듣고 일단은 내 오늘 있었던 얘기는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단 대구 가라. 대구 가면 다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디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들어오는 외할머니도 내 나갔다 올게. 일단 빨리 대구 내려가래. 빨리 이러고는 가셨어요 그냥. 참 이게 갑자기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이 바바박 터지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가라고 하시고 저도 좀 상황이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태니까 근데 외할머니가 저렇게까지 가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대구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무당 이모 집에 들렸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모한테 이모가 괜찮다 해서 갔는데 내 이상한 거 보고 내 기절도 했다. 복주머니만 손에 쥐고 있으면 괜찮다면서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니까 이모가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 우리 신엄마가 구타로 한번 갔던 동네다. 정확히는 니네 외가 있는 동네는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동네였는데 거기가 원래 산귀신도 엄청 많고 물귀신도 엄청 많았다 하더라. 근데 거기 뭐 계신 분들 다 노인들 뿐이고 산귀신들 물귀신들 있어봐야 거기 등산신도 있고 산왕신도 있고 그래서 뭐 귀신이 그렇게 큰 힘 못 쓰는 그런 동네라 놔두고 있었다 하던데 어느 날부터 점점 마을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밤에 비명소리가 들리고 도망쳐야 된다 뭐 잡히면 죽는다 뭐 이런 소리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비명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래서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고 멀쩡하게 잘 살아계시던 어르신들도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또 그 돌아가신 어르신분들이 꿈에 나와서 도망쳐야 된다, 뭐 살려달라 이런 꿈을 이제 또 다른 어르신들이 꾸고 이러시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무당을 부르셨대요. 예. 근데 그 무당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저희 무당 이모의 신어머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신어머니가 가서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떤 귀신 하나가 밤마다 다른 귀신들 그렇게 잡아먹는 소리였대요. 예. 다른 귀신들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 뒷산으로 넘어가서 거기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래서 굿할 겸 갔는데 이모가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굿하다가 그 귀신이 다른 동네로 넘어가서 또 귀신 잡아먹고 또 다른 동네 넘어가서 귀신 또 잡아먹고 하다가 니네 동네로 넘어갈라 하는 거 우리 신엄마랑 다른 무당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디 묶어놨다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동네가 좀 니네 동네랑 비슷한 것 같아서 내가 전화로 물어본 거였다 그때. 예. 근데 물어보니까 뭐 묶어놔서 괜찮을 거라고 하길래 나도 별일 없겠지 싶어서 그냥 니를 그쪽으로 보낸 거다. 근데 누구 외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귀신 묶어놨다 하는 데가 니네 할머니 집 바로 위에 있는 절이라 하더라. 니네 동네에 귀신 보인다는 얘기가 없길래 우리 신엄마도 다른 무당들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거기 묶어놨던데 망가져가지고 그 귀신 그것도 풀려난 지도 오래고 귀 좀 화다하는 어르신들은 그 귀신 한 번씩은 다 봤다고 하더라. 니네 외할머니가. 근데 괜히 동네 이상한 소문 나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다른 무당 불러서 처리하려고 그냥 어르신들끼리 쉬쉬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거기로 간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알아보던지 니랑 같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약간은 화가 났었긴 했는데 이모도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모 근데 귀신은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 건데 그 귀신은 사이좋게 지내지 왜 다른 귀신들 다 잡아먹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는 뭐 귀신 이런 거 아무 정보나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모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한테 다른 귀신들 잡아먹던 그 귀신 원래 아래 동네 그 마을 뒤산 당산나무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아 그래요? 이모 당산나무에 살면은 센 귀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못 모르고 이모가 피식 웃으시더니 아니 레드야 센 게 아니고 신이라고 당산나무에 살던 신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에? 신이 왜 다른 귀신들 잡아먹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모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처음에는 잡기들 쫓아내고 잡기들 마을에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도 하고 나쁜 산귀신들 물귀신들 달래도 보고 쫓아도 내보고 그러다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왕신도 어디 사라지고 그 당산신도 어느 순간 미쳐서 그렇게 귀신들 씹어먹기 시작했다 하더라. 네가 그 귀신 봤을 때 입에서 오물오물 씹고 있었다 그랬지. 그거 아마 잡아먹힌 귀신들 머리카락일 거다. 암튼 그 뒤로는 그 아랫마을엔 그 귀신 말고는 귀신이 싹 사라졌다 하더라. 근데 그 정도 했으면 됐을 건데 나는 그걸로 만족을 못 했는 것 같더라. 귀신 맛을 못 잊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신이었던 것도 까먹고 미쳤던 건지 다른 동네로 넘어가서 그쪽 귀신들 다 잡아먹기 시작하다가 도저히 주변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니네 동네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가 우리 신엄마한테 걸려서 묶인 거고 나도 아는 건 그게 다다. 요렇게 그냥 얘기를 끝내셨어요 이모는. 그래서 제가 이모 얘기를 듣고 그땐 제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지금도 시참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 네. 근데 선왕신이랑 당산신이 저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선왕신이 마을이랑 땅을 지켜주는 신이고요. 당산신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나쁜 기운들을 막아준다든지 뭐 아니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참하기 직전에 돌비님 전화 오시기 직전에 제가 이모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이모 근데 당산신이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 지켜주던 신이라던데 왜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라고 이모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모가 하시는 얘기가 선왕신이 먼저 잘못돼서 당산신이 그거 같이 막아보려다가 같이 잘못돼가지고 당산신이 미쳐서 다른 신들 뭐 귀신들 다 잡아먹고 당산신이 바뀐 건지 아니면 그 당산신보다 더 독하고 센 귀신 하나가 당산신이랑 선왕신 다 잡아먹고 지가 당산신 노릇한 건지 그거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신엄마 그때 얘기한 거 들어보면 독한 귀신 하나가 당산신이랑 선왕신 다 잡아먹고 지가 신행세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그때 묶어두는 굿할 때도 가라지 분들 그 다음에 그 도와줬던 무당 분들도 몇 분 돌아가셨다 하시더라. 요렇게 얘기가 끝나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귀신 있죠. 네. 그 귀신이 나중에 제 목숨을 한번 살려주게 됩니다. 오, 예. 근데 뭐 좋은 이유로 살려준 거는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네네, 어쩌다 보니 뭐 우연찮게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저를 도와준 것처럼 됐어요. 요 얘기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당산신이나 뭐 선왕신이나 이런 경우도 예전에나 좀 파워가 강하고 빌어주는 사람 많았을 때야 그랬지 요즘 시대에는 좀 그렇잖아요. 뭐 떠나는 경우도 많고. 네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이 많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 귀신이 좀 들어오기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다른 진짜 센 악귀가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신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시골이나 이런 곳에 비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요즘은 도시화가 돼가면서 그런 경우가 없어지니까 대부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있어도 되게 약한 채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히 제 눈으로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레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런 신이었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 레드님이 또 겪으셨던 거니까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드님 사연은 이미 첫 번째 사연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구 비석길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도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